네, 클릭 스포츠 오늘은 한창 진행 중인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또 이 두 구단의 축제 기간 중에 다른 하이 팀들은 새로운 감독을 모시고 내년 시즌을 기약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인권 문제로 또 혼란을 겪고 있는 야구단도 있습니다. 최동호 평론가 그리고 장하영 기자와 이 두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한국 시리즈부터 얘기하면 어제 경기로 2승 2패 균형을 맞췄네요. 어제 경기는 어떻게 봤습니까? 네, 어제 그 넥센에 있어서 굉장히 흐름상 부담이 굉장히 컸던 경기였습니다. 3차전에서 워낙 다 이겨놨던 경기, 게다가 그 필승조까지 투입을 해서 다 잡으려고 했던 그런 3차전을 9회에서 내줬기 때문에 넥센으로서는 4차전 경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이 3선발 체제, 그 넥센은 3선발 체제이기 때문에 베네켄이 나왔을 때 이겨야 하는 부담이 굉장히 큰 그런 팀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4차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회부터 발야구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 서건창 선수가 도루 2차례를 하면서 상대 배터리를 완전히 흔들어 놨고요. 이 서건창 선수가 안타로 나간 뒤에 도루 2차례 그리고 득점까지 하면서 일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넥센이 또 홈런 4방을 때렸는데 이 팬들이 원하는 넥센다운 야구를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유한준 선수가 홈런 2방 5타점으로 펄펄 날았습니다. 유한준 선수 어제까지 한국 시리즈 타율이 홀로 4할 6푼 1입니다. 다른 선수들 보면은 모두 1할 2할 때인데 홀로 타율이 높은데요. 이 넥센의 복덩이 유한준 선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시즌 때 하던 거 계속 똑같은 루틴으로 이어가고 있고 좀 마음가짐을 조금 제가 뭘 해결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뭐 디타자한테 계속 연결해줘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임하는 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베네켄 선수의 투구 정말 사흘 쉬고 나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했는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놀라웠었죠. 그러니까 이 넥센이 이번에 이 한국 시리즈에 올라올 수 있었던 것도 네. 그랬고요. 또 한국 시리즈에서 좀 버틸 수 있는 것도 이 베네켄 선수의 힘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전에 나왔고 어제 4차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1차전 끝나고 난 뒤에 이 유중일 감독이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베네켄 선수의 공이 정규 시즌 때보다 못하다. 이렇게 이제 자신감을 표시했는데 네. 정반대였었죠, 어저께는. 어저께는 이 베네켄 선수가 삼성 타자들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1차전 때 이 변화구 가지고 재미를 좀 봤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어제는 5회까지는 직구 위주로 승부를 갔고요. 또 6회서부터는 변화구 위주, 체인지업과 이제 포크볼 가지고 승부를 봤는데 이 직구도 삼성 선수들 몸쪽을 찌르다가 결정구를 바깥쪽으로 던져가지고 완전히 농락시켰었거든요. 네. 1차전, 4차전 뛰었고요. 7차전 이제 예정인데, 넥센 입장에서는 필승 카드인 7차전 베네켄 선수까지 이어지기 위해서 5차전과 6차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그 베네켄 선수가 4차전에 나왔고 이제 7차전까지 가면 이제 베네켄 선수가 또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어제 그 베네켄 선수가 퍼펙트를 6이닝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네. 퍼펙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일루로 선수들을 한 명도 허용을 하지 않는 걸 퍼펙트라고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시청자들 뭐 다 아시지 않을까요? 네, 이제 볼넷까지 내주지 않는 그렇죠. 예, 그런 걸 퍼펙트 피칭이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한국 시리즈에서 한 번도 퍼펙트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1996년에 정명원 선수가 노히트 노런을 한 적은 있는데 퍼펙트가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염경엽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베네켄 선수의 퍼펙트를 밀어줄 것이냐, 아니면 투구수 조절을 위해서 베네켄을 내릴 것이냐, 어떻게 할까, 이렇게 뭐 야구 기자들 사이에서 이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염경엽 감독이 그 베네켄 선수가 7회에 홈런을 맞으면서 스스로 정리했다 이런 재밌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될지 투구수 때문에 다음 뭐 7차전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뭐 베네켄이 잘 해결을 해줘서 그냥 마음 편하게 해줘서 빨리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자, 감독 입장에서는 기록보다는 승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베네켄 7차전 선발 승리를 이제 선발 사실상 예고를 했는데 자, 7차전까지 염경엽 감독은 다 시나리오를 짜지 않았습니까? 예. 그 7차전까지 간다고 보시나요? 이번 시리즈 어떻게 보세요?
이제 봐야지 알겠죠. 네. 봐야지 알겠는데 일단 삼성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선발 투수만으로 봤을 때 이제 한 바퀴가 돌았거든요. 1라운드 끝나고 2라운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넥센 같은 경우에는 이 베네켄이 나서는 7차전까지 가기 위해서 이 소사와를 내세워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재영 선수가 있는데 좀 불안한 느낌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네.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에이스 1선발, 그러니까 벤데널크 그리고 이제 장원삼 선수, 윤성환 선수가 나서게 되는데 2차전과 3차전은 모두 윤성환, 장원삼을 내세워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개투진도 더 두텁고요. 이런 면으로 보면은 마운드의 양과 질에서는 넥센이 확실히 불리하다라고 보게 되는데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넥센의 타격이거든요. 네. 어제도 홈런 4방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장하영 기자가 이 개인적으로는 삼성 팬인데 어제 경기 가가지고 이 호케와 넥센의 야구를 보더니 넥센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넥센의 장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은 7차전까지 가기 위해서 넥센이 5차전과 6차전 넥센의 마운드가 얼마나 버텨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발 투수의 무게감은 또 중간 개투진 마무리는 다 삼성 쪽이 우세를 한데 예. 마무리는 물론 뭐 넥센도 괜찮지만 예. 결국은 그 넥센 특유의 호타한 장타를 얼마나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예. 이제 7차전까지 가거나 그런 걸로 영향 미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한국 시리즈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는데 롯데는 그 CCTV 사찰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 장하연 기자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정규 리그가 끝나기도 전에 김시진 감독의 경질설이 돌았었는데요. 시즌이 끝나는 10월 17일에 김시진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합니다. 새 감독을 선임을 놓고 소문만 무성했었는데 다른 팀 감독 전부 선임이 끝날 때까지 롯데만 소식이 없었습니다. 구단에서 점 찍은 공필성 코치를 선수단이 반대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요. 10월 27일에 박준서 선수, 롯데 선수단 주장이죠. 박준서 선수가 그런 일이 없었다 이렇게 성명을 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성명을 내고 구단 압박 때문에 그런 성명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내용이 바깥으로 터져나온 상황에서 롯데가 10월 31일에 이종훈 감독을 새 감독으로 선임합니다. 이게 난국을 타개하려고 했던 건데요. 11월 2일에는 이름이 거론됐던 공필성 코치가 사퇴를 합니다. 하지만 롯데 팬들의 1인 시위가 계속되고요. 이 가운데 더 큰 사건이 터집니다. 11월 5일 CCTV 불법 사찰 문건이 공개되는데요. 이 롯데 팬들의 시위가 점점 거세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불법 사찰의 배후로 지목됐던 최하진 사장 그리고 배재후 단장이 사퇴합니다. 그 다음 날인 11월 7일 이창원 대표와 역시 이창원 11월 7일에 이창원 대표와 역시 롯데그룹 정책 홍보에서 오랫동안 야구단을 담당했던 이윤원 단장이 새로 임명됩니다. 일단 이번 사건 핵심을 보면은 선수단과 프런트 간의 갈등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프런트가 이제 지나치게 많이 개입을 하면서 감독이나 선수단에 반발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많이 있죠. 근데 롯데 사태를 지켜보면서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 또 프로스포츠의 중요한 두 가지 코드가 좀 숨겨져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워낙 이제 그 CCTV 사찰이라는 커다란 이슈 때문에 지금 묻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좀 스포츠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만 보더라도 학교 운동부에서는 이 감독이 선수들을 기용하거나 주전 선수, 후보 선수들을 이렇게 분류하기 때문에 이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제왕적인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감독과 선수들 사이가 가리키고 배우는 사이가 아니라 명령과 절대 복종의 사이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폭행하기도 하고 뭐 성추행, 성폭행이 터져나오고요. 프로로 가게 되면은 이 계약 관계잖아요. 선수와 구단이 계약 관계로 고용 형태가 이어지게 되면서 매년 연봉 협상에다가 재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과 을의 지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여기서 선수들의 어떤 평소의 실력 이외의 문제들, 그러니까 구단의 지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응하거나 좀 성실하지 못했을 때 밉보이게 되면은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스포츠 인권이라는 개념에서 이 CCTV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선수들 또 이 스포츠의 인권에 우리가 계속 좀 관심을 가져야지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제 결국은 선수단이 숙소로 돌아와서 저녁에 뭐 개인 약속으로 뭐 술을 누구랑 몇 시에 마시고 호텔에 돌아왔냐 이런 걸 이제 감시를 하고 호텔 측에서 이제 개인 정보를 제공한 건데요. 예. 이게 비단 롯데가
그 어떤 구단 문화 때문에 심한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프로스포츠에서 그런 건 어느 정도 허용이 되나요? 저는 다른 구단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원정 경기나 해외 전주훈련 갔을 때 이 저녁 훈련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선수들의 음주나 늦은 귀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정 경기에서도 다른 구단들도 모두 선수들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다른 구단에서는 CCTV로 선수들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고참이나 아니면 제일 막내 코치가 호텔 로비에 지키고 있어서 선수들의 출입을 체크한다든지 이 정도 수준까지는 가고 있는데 또 밝혀지지 않았지만 롯데 구단의 예처럼 CCTV로 그 감시해온 구단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는 봅니다. 네. 경기력 향상이라는 미명 아래 스포츠 선수들의 인권이 사각지대에 있거나 유린당하는 경우가 있군요. 조금 더 면밀하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그리고 스포츠부 장하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